정원을 만들기 위해 꼭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담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두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정원, 바로 테라리움을 통해서입니다. 보통 테라리움 하면 유리 그릇 안에 식물을 넣어 키우는 걸 말하는데요.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최근 원예 치료로 큰 인기입니다. 서양에선 200년 전에 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원예 분야인데요. 테라리움은 무슨 뜻일까요? 테라리움이라는 뜻은 이제 라틴어로 땅이나 이제 흙을 뜻하는 테라라는 뜻과 이제 용기 이런 방을 뜻하는 아리움이라는 합성어로 테라리움 이렇게 하는데요. 테라리움은 예전에 이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영국에서 이제 그 곤충 박사님이 이제 나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양치식물의 포자가 산소나 수분 없이도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착안해서 이제 예전에는 배로 식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이제 와디언 케이스라는 그 용기 자체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으로 해서 이제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테라리움은 용기 뚜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테라리움에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밀폐형 테라리움과 이렇게 앞에가 오픈된 개방형 테라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폐형 테라리움의 경우에는 안에 이제 습도를 좋아하는 이끼나 고사리 식물들을 식재하고요. 개방형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중요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그런 식물들은 이런 개방형 테라리움 안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리움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건 이 작은 피규어의 몫입니다. 테라리움이 재미있는 다른 요소는 바로 안에 들어가는 이 피규어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표현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튜브와 이제 막 다이빙을 하려는 여자를 표현했고요. 같은 바다이지만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작품을 작업할 때 심리 상태가 조금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피규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여기는 등산객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등산객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정교해요. 이게 작은 테라리움 안에서 피규어가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자연 속에 사람이 있는 느낌으로 테라리움 안에서 그 스토리를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는 것만큼이나 꾸미는 즐거움이 있는 테라리움.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볼 텐데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밀폐된 공간에 놓을 거라서 모든 재료는 소독이 필수입니다. 바닥에 깔 모래는 다양한 색깔로 준비했고요. 자갈 역시 굵기와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재료의 크기와 색이 다양할수록 더 입체감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네요. 이 돌은 큰 산과 암벽을 표현하기에 제격입니다. 또 특별히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화산송이도 가져왔는데요. 붉은색이 예쁘기도 하지만 습도 조절에도 탁월해 테라리움 소재로 좋습니다. 질감과 모양이 다양한 각종 이끼들도 주 재료입니다. 이제 작은 지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제일 아랫부분에는 이 활성탄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배수층에는 제일 굵은 자갈을 넣어줍니다. 굵은 자갈은 물 빠짐을 좋게 하고요. 활성탄은 바닥에 고이는 물을 흡수해 악취를 막고 물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배수층 외에는 이 테두리에만 모래를 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비우게 되면 이 전체 작품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비워두고 가장자리에만 채워줍니다. 배수층은 물이 고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톡톡 두드려 공기를 빼줍니다. 이러면 모래를 올렸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모래를 쌓을 때는 양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유리벽 가까이에만 한층 한층 모래를 쌓는 건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자, 어떤가요? 투명한 유리 너머 지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테라리움이라서 가능한 매력입니다. 이번엔 원예용 상토를 양쪽에 쌓아 가운데 길을 만듭니다. 식물도 심을 수 있고 돌 같은 큰 재료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도 해주는 상토는 테라리움만의 팔방미인인데요. 다음 순서는 돌입니다. 돌에도 얼굴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네. 근데 오늘은 이런 거친 느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돌에도 얼굴이 있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우선은 아까 만들어 놓은 디자인층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넣어야 되고요. 질감이 살짝 비슷한 애들을 하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면 흙이 단단해지면서 돌이 더 잘 고정이 되고요. 돌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비단 이끼도 넣습니다. 유리와 돌 사이의 틈을 메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협곡. 원근감이 생겨 공간이 더 넓게 식물을 느껴집니다. 심어볼 건데요. 식물이 크면은 큰 식물은 식물을 먼저 심고 이끼를 놓기도 하는데 오늘은 식물이 작아서 이끼를 먼저 놓고 그 사이에 식물을 식재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새끼손가락보다 작지만 테라리움 안에선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이끼들. 모양도 멋지지만 공기 정화 기능도 뛰어나답니다. 이거는 꽃송이 이끼인데요. 큰 꽃송이 이끼예요. 얘는 요 위로 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겹겹이 자라거든요. 얘는 비염을 담당하는 너구리꼬리 이끼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마감재를 뿌려줄 건데요. 마감재는 모래와 화산송이를 사용해서 땅의 거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협곡을 표현한 돌에 모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길을 만들고요. 마무리는 길고 작은 붓으로 모래 한 알까지 살살 정리해줍니다. 작은 화산송이도 더해져 틈새까지 꼼꼼히 꾸며주면 이제 완성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테라리움의 대미를 장식할 피규어. 그런데 너무 작습니다. 카메라 렌즈로도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손톱만한 크기. 한참 끝에 핀을 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성된 테라리움의 모습.
홀로 탐험을 떠나는 신나는 상상을 하셨나 봅니다. 내친 김에 개방형 테라리움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일반적인 테라리움에서 보이는 유리 용기나 배수충은 없어도 됩니다. 대신 벽에 잘 붙는 생명토를 이용해 각종 돌과 이끼를 붙이는 거죠. 이 작은 정원에 누가 숨어 있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볼수록 귀엽고 신기한 테라리움의 세계입니다. 테라리움의 경우에는 이 원리 자체가 안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요. 밤에 되면 반대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가 스스로 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이 이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 배출된 수증기가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천장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면 물방울로 맺혀서 이 벽을 타고 이렇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이 순환이 되고 공기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스스로가 순환이 돼서 스스로 하나의 생태계를 구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정원은 밖의 생태계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작지만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정원,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실래요?